며칠 전 동영상에서 한 남성이 조깅을 하다가 살해를 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범인이 잡혔는데 범인은 그 희생자를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감정을 위해서 보내줬고 6월 5일 날 법정에 다시 서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범인이 사는 집의 이웃 사람들이 그 집이 좀 이상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문을 열어놓고 살았었는데 그 범행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문이 꽉 닫혀 있었고 아내가 굉장히 조용해서 조금 이상한 기분을 감지했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로버슨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이 한번 페이스북에 뜨면서 굉장히 난리가 났었거든요. 로버슨키가 어디냐면은 싱가포르 리버를 따라서 바다 쪽에 제일 가까이 있는 데가 보트키, 그 다음이 클라키, 그 다음이 로버슨키예요. 그러니까 그 강가를 따라서 약간 바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외국인들이 그런 장소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일이 있은 후 정부에서는 로버슨키에 있는 모든 음식점에서 알코올 종류는 테이크아웃을 하는 걸 금지를 시켰어요. 그 사진 속의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았고 마스크도 쓰고 있지 않다고. 지금 현재 규제 사항을 어긴 거거든요. 싱가포르 경찰국에 따르면은 이 사진 속의 사람들이 대부분 싱가포르인들이 아니고 외국인들이고 그리고 누가 됐던 간에 어쨌든 규제를 어겼으니까 법대로 처벌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도 박쥐가 팔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북슬라웨이 지역에서 팔리고 있는데요. 박쥐가 천식 같은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뱀이랑 박쥐 고기는 슈퍼마켓에서도 팔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에는 박쥐가 인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쥐하고 비단뱀이 인기가 많았었대요. 요즘은 돼지고기하고 멧돼지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북슬라웨이 지방은 기독교인들이 많대요. 원래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들에서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돼지고기를 먹나 봐요. 술라웨이 지역의 지방 정부에서는 이런 야생동물이 이제 전통이라는 거죠. 전통이고 또 게다가 이제 중요한 수입원이 된대요. 거기 사람들이 그런 걸 잡아가지고 시장에 팔고 하니까 그런 걸로 또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게다가 또 이 지역에 특별한 문화가 있는데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손님을 대접할 때 얼마나 다양한 고기를 대접했냐를 가지고 대접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고기들을 내놓는데요. 거기에 이제 야생동물 종류도 많이 포함되겠죠.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도매 시장이 굉장히 크게 있나 봐요. 거기에 외국인들을 더 이상 고용하지 말라고 법령을 내린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 감염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 노동자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도매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현지인들을 고용해 봤는데 현지인들은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임금도 높이 올려주기를 바라고 도매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운 짐들을 많이 날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이미 고용주들은 싼 가격에 열심히 일하는 해외 노동자의 노동력에 이미 어떻게 보면 길들여져 있는 거잖아요. 전염병의 최전선에 있는 일본 병원 의사들이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위험수당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발표가 됐대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70%의 의사들이 정부가 이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31%의 의사가 마스크를 재사용 중이고 한 의사는 마스크 끈이 닳아서 떨어질 때까지 계속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자민당 지지율이 45%라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림에 보이는 이게 몬스터래요. 일본 신화에 나오는 몬스터인데 이름이 아마비라고 하고 역병을 물리치는 몬스터래요. 최근 몇 주 동안 이 몬스터가 트위터 해시태그로 부상하고 있고 케이크에서 네일 아트까지 모든 것에 대한 영감이 되어 바이러스 종식을 향한 마스코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겨울 연가에 최지우 씨가 딸을 낳았나 봐요. 저는 최지우 씨가 결혼한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최지우 씨가 여자아이를 낳았고 산모랑 아기가 모두 건강하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우리나라 소식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뭘 것 같으세요? FC 서울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인도를 사용해서 사과한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대규모 실내 모임은 아직도 금지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과 취미를 되찾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저녁에 광장에 나와서 같이 춤을 추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후반에 중국 여행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녁에 공원 같은데 이렇게 넓은 공터가 있으면 거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서 단체로 춤을 추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남녀분들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왈츠 같은 거를 추시더라고요. 제가 약간 고정관념이 있었나 봐요. 중국은 공산국가이고 공산국가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런 약간 고정관념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이렇게 왈츠를 추는 게 너무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볼 수 없었던 광경이라서 또 더 신기한 것도 있었고요. 근데 안타까운 소식은 중국에서 이제 락다운을 서서히 풀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일부 대기 오염 물질 수치가 지난해 수준을 더 넘어섰대요. 지난해 4월 뭐 이럴 때보다도 수치가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아진 게 산업 활동으로 인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솔직히 바이러스도 싫지만 미세먼지도 싫은데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호주에서도 락다운을 서서히 풀었더니 사람들이 이제 맥주랑 커피를 사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진 보시면 정말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근데 호주에 있는 빅토리아 주에서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11건의 사례가 또 보고가 되었대요. 그래서 빅토리아 주 보건부 장관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간격을 띄어서 줄은 서 있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락다운 풀어달라고 시위한다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장총 들고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스페인에서도 락다운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시위에 나선 거예요. 사진 보시면 사람들이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고 손에 냄비나 후라이팬 같은 걸 들고 국자로 이제 냄비나 후라이팬을 땅땅땅 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 사망률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낮고, 그리고 이미 일부 락다운 정책을 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곳곳에서 또 시위가 일어나고 있나 봐요. 저는 사진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간격도 떨어져 있고 마스크도 쓰고 있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 거리 규칙을 무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슈투트가르트라는 지역에서 5,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마르켈이 하고 있는 모든 제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대요. 독일 언론은 러시아가 시위자들한테 아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시위를 부추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시사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도 총리가 락다운을 약간 풀겠다라고 발표하고 그 주말에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사회적 거리 지키기를 하지 않는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인권을 해치지 마라 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대요. 사람들 못 만나게 하고 이렇게 규제하는 게 인권을 해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장총을 들고 시위를 하고, 대한민국은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고, 꺼지지 않는 촛불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욱 성장할 거라 믿습니다. 미국인의 40%가 중국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설문조사에 대답을 했대요. 인도 걸 구매하지 않겠다는 게 22%, 멕시코 구매를 거부한 사람이 17%, 유럽 상품 거부한 사람이 12%. 전 처음에 이런 조사를 왜 하나 했거든요. 조사를 하려면 차라리 어느 제품을 구매하고 싶니? 이렇게 안 하고 왜 어디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거니? 이렇게 조사를 했나 했거든요. 그런 설문지를 보면은 더 좀 부정적인 마음이 일잖아요. 저 제품을 내가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잖아요. 근데 어느 제품을 사고 싶니라고 물으면은 내가 저 나라 제품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좀 의아하다 했는데 계속 기사를 읽어봤더니 그 이유가 선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78%의 미국인들이 중국으로부터 제조업을 미국으로 옮기면 그 회사 제품을 더 많이 사겠다고 대답을 했대요. 66%의 사람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 제한을 하는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11월 대통령 선거 있기 전까지 누가 더 극단적으로 대중국 입장을 취하느냐를 놓고 후보들이 경쟁을 벌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를 가장 선호하냐는 조사가 있었나 봐요. 87%로 1위를 한 나라가 일본이었대요. 우리나라의 추적 시스템에 대해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주 전체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대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문제에 부딪혔대요. 사람들이 수년간 스팸 전화 같은 데 시달려가지고 전화가 오면 아예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1600명이 하루에 10,000통의 전화를 하는데 그중에 50% 이상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보안안전 전문가들이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 싱가포르, 한국, 대만의 기술 중심의 접촉 추적 방법을 사용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했대요. 예를 들어 의료 기록, 전화 GPS 기록, 신용카드 거래, CCTV들을 사용하는 한국처럼은 할 수 없을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대신 이제 추적원을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의 추적원이 더 필요하고 금액으로는 51억 4천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구글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노출을 추적할 수 있는 앱을 만들려고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국은 이러한 앱을 채택했지만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에서의 성공은 더 제한적이었다라고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앱을 한 적이 없잖아요. 한국이 앱을 깔라고 한 거는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앱을 깔라고 한 게 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아직도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나 봐요. 싱가포르의 트레이스 투게더 추적 앱은 인구의 25%가 다운로드 했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인구의 75%가 다운로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트레이스 투게더가 뭐냐면은 블루투스 기능을 가지고 만약에 감염자가 나왔다, 그럼 그 감염자 주변에 몇 미터까지, 뭐 시간 언제까지 안에 있던 사람들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앱을 깔고 있으면 그 앱이 또 나한테도 알려주고 정부한테도 알려주고 그런 앱인데, 근데 미국에서는 심지어 이런 앱도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보건부에서는 이런 앱을 만들어서 그 감염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도 본인들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정보를 보건부에서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미국에서도. 근데 이 기술을 만드는 업체에서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그 앱을 사용하는 개인한테는 당신이 확진자 근처에 있었다라고 알려주지만 보건부에는 안 알려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개인 프라이버시와 보건부가 빨리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것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지금 감염자랑 사망자가 어마어마한데도 아직도 이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게 참 염려스러워 보이는데, 미국 사람들은 설문조사 했을 때 자기는 이런 위치 추적 이런 거 싫다고 얘기를 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고. 영국은 바이러스 탐지견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86만 5천 달러가 든대요. 개들 중에서 암 환자를 발견하는 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훈련을 받아서 그것처럼 무증상 사람들한테서 바이러스를 발견하는 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암은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전염병인데, 게다가 홍콩에서 애완견이 주인한테 바이러스를 받은 케이스가 나왔다고 신문에 났었잖아요. 이 훈련받은 개들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국처럼 그냥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면 되는 건데 86만 5천 달러나 들여서 개를 훈련시키고 있고 그러고 있네요.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이 한 매체랑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한 기사에서 우리가 그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것들, 그러면서 리스트가 쫙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이 잘생겼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진행하는 사람이 당신 잘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생길 수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싱가포르 장관이 내가 한국 오빠처럼 생겨서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싱가포르 사람들 중에서 한국말은 몰라도 오빠라는 단어는 진짜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약간 오빠가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잘생긴 남자를 표현하는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싱가포르 되게 유명한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호주 국적의 한국 남자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도 한국 오빠 이렇게, 코리안 오빠 이렇게 얘기를 해요. OPPA 이렇게 쓰거든요. 싱가포르 아줌마들 중에서는 한국 남자들은 다 잘생긴 줄 알고 있더라고요. 드라마를 하도 많이 보셔서. 그리고 한국 여자분들은 피부가 굉장히 좋고 화장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 오늘도 건강하세요.